봐야 될 그 교재는 교재의 어떤 목차, 그러니까 이거와 좀 유사한 교재의 목차, 이거를 보면 우리 IT 산업정보의 목차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뭐 목차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거라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점, 고려사항, 기대효과, 문제점, 활용 분야, 추진 절차,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봐야 되고요. 이게 핵심인 거지. MCI의 구성요소 4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크게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익숙하고 그 결과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ISP의 마인드맵을 봤는데 기대효과를 썼어요. 근데 그 기대효과를 가만히 보니까 ITSM에 갖다 써도 되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토픽이 뭔가 바뀌어도 하나도 안 바뀐다고요. 거기에 내용은. 그래서 그게 핵심이고 그걸 아는 게 주 내용이라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과목으로 보면 뭐 IT 경영 이렇게 나오죠. 저는 이제 그림은 중간부터 그리지만 여러분들은 왼쪽 모서리부터 이건 안 써도 됩니다. 모서리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큰 종이 없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큰 종이. 그래서 IT 경영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 시험에서는 별로 출제는 안 돼요. 빈도수는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결과적으로 한두 문제밖에 안 되는 문제가 어떻게 해요? 안 쓰면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 보면요. 자, IT 경영에 우리가 쭉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컨설팅이에요, 컨설팅.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컨설팅이라는 말이, 자, 그래서 컨설팅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돼요. 얘는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해결책이 아주 구체적으로 줄 수도 있고요. 대략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다른 말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해결책, 문제도 마찬가지고 해결책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수준의 문제인 거죠. 얼마나 깊게 해주냐, 이거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설팅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념적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일반적으로는, 이건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개념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넓게 하는 게 목적인 거지 깊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유념해야 돼요. 넓게 하는 게 목적이지 깊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이 개념적이라는 말을요, 이렇게 써도 관계없습니다. 탑다운이다, 혹은 탑다운 뷰다, 이렇게 봐도, 혹은 엔터프라이즈다, 이 비슷한 말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다 전사적이다, 뭐 탑다운이다, 뭐 경영진 중심으로,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다 아는 말이에요. 솔루션이에요, 솔루션. 여러분들 솔루션이라는 말이,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솔루션 하면 마치 프로그램처럼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무슨 솔루션 샀다, 뭐 이런 말을 흔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같은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패턴이에요, 패턴. 패턴이라는 말이 나와도 전부 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 하면 디자인이 설계니까 설계의 문제에 대한 검증된 해결책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럼 뭐예요? 설계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검증이라는 건 경험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경험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 때도 있냐면 선진 사례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같은 거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할 핵심은 뭐예요? 뎁스가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뎁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해결책을요, 선진 사례라고 그래도 돼요. 선진 사례. 우리가 목표로 한 기업은 어떻게 했더라, 그런 거잖아요, 선진 사례라는 건.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쭉 보면요, 컨설팅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ISP라는 주제죠. 얘는 앞에 이름에 I라고 적혀 있듯이 정보화에 대한 전략이에요. 전략을 어떻게 해요? 플래닝, 계획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비즈니스를 주로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비즈니스를 주였다면 I자를 빼버려야 된다고. 인포메이션을 지워버려야 된다. 그 얘기인 거고요. 자, 그래서 얘의 목표를 보면요. 도대체 이거의 목표는 뭐냐? 물론 정의라고 써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제목이 뭐든 그거는 여기에서는 별로 안 중요해요. 자, 그래서요. 얘는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오죠. 비즈니스의 목표. 우리 회사의 목표는 뭐냐? 그죠? 회사의 목표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회사의 목표와 또 뭐요? 전략.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죠. 전략이라는 것. 회사의 비즈니스의 목표와 전략을 파악한 후에 최적의 정보화에 대한 계획이다. 비즈니스의 목표와 전략을 파악한 후에 최적의 정보화에 대한 계획이래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요. 회사의 목표는요. 그죠? 회사의 목표는 당연히 경영층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사원이 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경영층에 의해서 제시가 되는 거고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5년을 넘기진 않아요. 5년 이내, 뭐 2년, 뭐 3년 이것도 되지만 5년을 초과하진 않아요. 왜냐면 5년 후에는 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 2년 앞으로 2년 후도 모르는데.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경영진의 목표는요. 어떤 패턴이 있냐면 요새 들어와서 짧아져야 돼. 목표의 기간이. 왜요? 변화의 속도가 빠르잖아요. 비즈니스 변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5년이라 하더라도 이 목표는요 3년, 2년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10년 후의 목표다 그거는 비전인 거죠. 그죠?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략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랬죠. 이런 말이 쉽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략이라는 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하는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단정 지은 거잖아요. 우리가 계획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는 거죠. 전략이라는 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일반적으로 전략은요, 경영층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사장님이죠. 그죠? 이 사장님보다 낮은 사람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부서 단위 전략 형태로 많이 나오는 특성이 있죠. 물론 전략이 꼭 부서 단위여야 되냐? 그런 건 아닌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또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최적의 정보화. 정보화를 하긴 하는데 최적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최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이거죠. 그죠? 전제가 하나 깔리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정보화라는 건 제한된 자원. 여기서 말하는 제한된 자원은 뭐겠어요? 가장 큰 거는 사실은 IT 쪽에서 인력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인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자원은 어떤 인력도 되고요. 또 하나 IT 예산도 되죠. 예산. 물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나 하드웨어 다 제한된 우리의 자원이에요. 제한된 자원으로 뭐예요? 자원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제한된 자원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냐. 근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죠. 뭐냐면 단어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걸 문장을 연결해 보면요. 비즈니스의 목표와 전략을 정보화로. 무슨 말이에요? 주 업무를 보조 업무로.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주력 비즈니스를 지원해 주는 게 최적의 정보화다. 그걸 숨기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에 사실 요 말 자체가 사실은 주 업무잖아요. 주 업무. 그죠? 그리고 여기는 보조 업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최적의 정보화는 회사의 목표와
부서 단위 전략, 여기 말하는 부서 단위는 뭐예요? 사업부서 얘기하는 거죠. 사업부서의 전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죠? IT의 계획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부서를 지원해 줘라 이거예요. 그죠?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거에 대한 뭐예요? 계획이다. 계획은 뭐예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 그냥 뭐 이행 방안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IT 마스터 플랜이라는 말도 쓴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서라는 걸 만든 거는 그 계획대로 해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계획이라는 건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가이드, 지침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주제가 뭐든. 그래서 이 계획은요, 기본적으로 지침 혹은 가이드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향후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도입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입할 거야. 그럼 평가를 할 거야. 평가를 할 때 평가를 보려고 그랬더니 우리가 ISP 계획서가 있었어요. ISP 문서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루션 도입 평가 시에 정보화 전략 계획의 방향성, 지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평가 항목에 전략이라는 항목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계획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목표, 그 다음에 범위, 그죠? 대략적인 범위는 있겠죠. 상세화된 범위는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뎁스의 문제는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추진할 건지, 추진 주체, 이거 있겠죠. 그 다음에 일정, 그냥 일정이라고 해도 되고 단계별 일정이라고 해도 돼. 왜냐면 이게 기간이 기니까 그래요. 우리가 2주면 끝나는 일을 갖다가 그럼 오늘부터 2주까지 합시다 이러면 일정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1년짜리는 또 세분화시켜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일정인데 단계별 일정 똑같은 말이에요. 일정. 그리고 그 일정을 제대로 했는지 뭐예요? 평가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평가.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있다 이거죠. 어떻게 평가하겠다. 일 다 한 다음에 평가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표 잡고. 그러니까 평가 지표에 대한 게 있고, 또 하나는 기간이 기니까 투자 계획이 있겠죠. 그죠? 단계별 투자 계획. 언제 얼마를 돈을 줄 거고, 그죠? 이게 나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투자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계획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이렇게 갑시다 라는 전반적인 모습이 하나 있어야죠. 그죠? 그거를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청사진이라고 그래도 되고요. 정보 시스템에 청사진이라고 그래도 되고, 아니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버, 네트워크 이런 거에 대한 구성인 거죠. 이렇게 가야 돼. 그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청사진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탁 와닿지가 않잖아요. 뭐가 이렇게 느낌상. 그래서 좀 나눠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서버나 혹은 소프트웨어나 혹은 그 다음 뭐죠? 네트워크 등의 이런 구성을 얘기한다 이거죠. 구성을.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원래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정의를 분명히 알면 그 주제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럼 ISP는 뭐예요? 비즈니스의 목표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정보화를 하기 위한 계획인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단어는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계획을 다른 말로 마스터 플랜이라는 의미도 하는데 그건 지침과 가이드의 역할을 해준다 이거죠. 그럼 ISP의 장점은 뭐예요? 그냥 말로 해보세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비즈니스의 우선순위를 파악해봤고 그 우선순위별로 IT의 투자 계획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ISP의 장점은 뭐예요? IT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계획서에는 단계별 투자를 언제 할 거고 왜 하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투자 계획이잖아요. 지금 계획. 그 안에 또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알면 원래 그 주제는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대충 보면 절대로 모르죠. 대충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어요. 이걸 봤고요. 그러면 이러한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추진 방법. 물론 추진 방법이라는 건
사항에 따라 틀려요. 우리 사항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을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지금은 범용적으로만 말하자고요. 그래서 여기에 추진 방법을 다른 말로 쓰면 우리는 이거를 방법론이라고 말한다고요. 방법론. 즉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방법론은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절차라는 게 있어야 돼. 일하는 절차. 이게 기간이 짧으면 절차고 뭐고 필요 없다고 그랬죠. 하루짜리 일이면 그냥 혼자 하면 되잖아. 아침부터 시작해서. 근데 일하는 절차와 각 절차별로 뭐를 해야 되는지, 활동. 이 활동을 할 때 우리가 도구 같은 걸 쓸 수 있어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엑셀이에요, 그냥. 엑셀도 도구인 거고요. 아니면 트리 형태로 나눕시다. 이것도 도구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활동할 때 그 도구를 다른 말로 기법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절차와 활동과 또 하나 이 활동을 통해서 뱉어내야 될 아웃풋 뭐예요? 산출물이죠. 산출. 마지막은 뭐예요? 누가 할 거냐? 그게 있어야죠.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작업자. 그러니까 어떤 주제건 방법론이라는 제목이 나오면 절차와 활동과 산출과 작업자가 명확해서 그냥 이렇게만 하면 ISP가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추진 방법을 보면 이거는 우리가 한번 본 거죠. 첫 번째 뭐예요? 환경 분석을 하는 거죠. 환경 분석. 우리 회사를 두고 그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냐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 분석은 그냥 여기에서 바로 그냥 쓸게요. 1번 뭐예요? 이것도 마인드맵으로 나가면 너무 많이 나가니까요. 경영 환경 분석. 이거는 딱 이름의 뉘앙스에 느껴지는 게 그냥 100% 비즈니스 같잖아요. 그죠? 100% 비즈니스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환경.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경영 환경 분석이라는 건 우리 회사를 두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요, 다시 뭐예요? 외부 환경. 우리 회사 밖에 어떻게 돌아가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 환경. 그죠? 우리 회사 안에 어떻게 돌아가냐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신규 시장이 창출이 되면 기회와 위협을 잡는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얘는 뭐예요? 기회인 요소와 위협인 요소를 찾는 거죠. 그러면 외부 환경 분석에 영향이 되는 것들을 하나 써놔도 돼요. 그게 뭐냐면 법률도 되죠. 그죠? 어떤 법률이 만들어졌다. 그게 그냥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법이 요즘 뭐예요? 개인정보보호법이죠. 그죠? 그것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게 정보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지금 개보법이. 그래서 얘는 어떤 신규 시장이나 제도 혹은 그냥 법률 그래도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경쟁사 동향 이것도 되죠. 경쟁사가 늘었다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외부 환경 분석이 되는 거고요. 내부 환경 분석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 내부 보자고 그랬잖아요. 장점과 단점을 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못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요 마켓 쉐어가 좋아. 시장 점유율이 좋다 이거죠. 혹은 우리는 기술력이 없어. 우리는 물건을 하나 만들 때 사이클 타임이 너무 많이 들어. 그죠? 이게 장단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리한 게 뭐였어요? 스와트 분석인 거죠. 이거를 정리했던 게.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네 가지 전략, 기회이면서 장점, 기회이면서 단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전략을 찾고 각 전략별로 뭐를 찾는다? CSF죠. 핵심 성공 요소를 찾았잖아요. 그죠? 핵심 성공 요소. 그리고 얘는요, 경영 환경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면 당연히 담당자 인터뷰 하는 거고 파악해 봐야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중에 뭘 할 수 있어요?
CIR 뭐겠어요? 주요 정보와 요구사항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IT 쪽에 문제되는 거 없어요? 어떤 서비스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거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정보화 환경 분석이에요. 정보화 환경 분석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IT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거죠. 트렌드. 향후 정보 기술이 어떻게 갈 거냐? 그럼 우리가 몇 개 그냥 써보자고요. 향후는요, 클라우드로 갈 거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갈 거래요. 그리고 미래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갈 거냐면 IoT, 만물 인터넷,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센서들이 네트워크에 융합해서 뭔가 한다 이거예요. 그죠? 뭐 이런 걸로 간대요. 그 다음에 향후에는요, 보안 쪽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이런 거로 갈 거고, 이거는 뭐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빅데이터로 갈 거야. 이래도 되고요. 근데 이 트렌드를 볼 때, 이 트렌드를 그냥 내가 알아서 제시한 거랑, 인정된 기관에서 제시한 걸 쓰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얘는 보통, 가트너의 향후 2020년 IT 트렌드의 조사 내용을 보고 기준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냥 나 혼자 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IT 트렌드를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적용 가능성 여부. 이 기술이 우리 회사랑 관련이 있냐? 우리는 물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IoT가 할 거야.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적용 가능성. 도대체 이 많은 IT 트렌드에서 우리 회사와 관련된 거. 이걸 할 때 기본으로 잡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 제안 요청서죠. 이거 컨설팅 계약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제안 요청서에 과업과 관련돼 있는 거 이거 봐야죠 지금. 그죠? 그게 1등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요 이 결과 적용 가능한 IT 기술을 파악해 두는 거죠. 그죠? 적용 가능한. 자, 그래서 이게 결론은 환경 분석이었다 이거죠. 이게. 그죠? 이게 결론은 환경 분석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의 마지막 산출물은 뭐겠어요? 그냥 이름 간단해요. 환경 분석서예요, 그냥. 그래서 경영 환경 분석서, 정보 환경 분석서, 워드 문서 2개 떨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거 정리한 게. 자, 그 다음에요. 이걸 한 다음에 일단은 또 봐야 될 게 뭐예요? 현재의 모습. 현재 기업 모형. 현재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그래서 다른 말로 뭐예요? as is 분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as is 분석. 그죠? 자,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평가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과 평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얘는. 그죠?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는 뭔가 파악을 한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분석이 아니라, 그죠? 분석이 평가라는 말이죠, 분석이. 그죠? 분석한다라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쓰면요. 다른 말로 쓰면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진단 혹은 평가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as is 분석, 뭔가 있는 걸 보면서 진단한다. 그런 얘기예요. 파악한다. 그죠?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현재 기업 모형을 봤어요. 보면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 봐야죠. 그래서 첫 번째 뭘 봐요? 여기는 이렇게 나누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즉 업무다 이거죠. 업무다. 근데 이 업무를 보는데 이 업무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조건은 뭐예요? 정보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정보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휴먼 타스크라고 하죠. 휴먼 타스크.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요. 사람이. 그리고 휴먼 타스크는 일반적으로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롱러닝 프로세스라고도 말해요. 휴먼 타스크는. 휴먼 타스크 안에 정보화를 통해서 하는 일이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본대요. 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는요. 일반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어요?
고객 중심의, 그죠?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 건 고객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에 똑같은 말인데 고객이 일을 요청한 다음에 끝날 때까지 엔드 투 엔드 똑같은 말이죠. 엔드 투 엔드,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첫 번째 보는데요. 도대체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분류라고 하죠. 나누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계층, 프로세스 계층이라는 걸 보죠. 여러분들은 이 똑같은 말에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누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계층을 갖다가 다른 말로 보면요, 구조화라고도 얘기해요. 이렇게 나누는 거를, 이렇게 나누는 걸 구조화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나 어떤 지식을 할 때 구조화한다? 뭔가 분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층을 나눈다. 또 하나, 얘는요, 나누지, 이 그림은 움직이지 않죠. 맞죠?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하살표가 없잖아요. 움직이려면 모양에 하살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적 분석이라고도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그래, 다 같은 말이에요. 정적 분석. 이걸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나누는 거죠. 업무를 이렇게 그냥 나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 그림을 계층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무명을 써서 여기에서 뭐 금융상품팀의 CMA의 매수에 이렇게 업무명을 쓴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저번에 본 건 뭐였어요? 업무 프로세스에도 이름이 있더라 얘기했죠. 크기에 따라서. 그게 뭐죠? 가장 큰 놈이 메가 프로세스, 그 작은 놈이 메이저, 그죠?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놈이 프로세스나 서브 프로세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서브 프로세스보다 작은 놈 뭐라고 그랬어요? 액티비티나 타스크. 밑으로 안 그리겠습니다.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그 밑에는 액티비티나 타스크 이런 걸 얘기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이건 좀 글에 쓰기는 뭐한데 업무라는 건 사람이 하고 있는 거니까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잘 봐보세요. 메가는 사장님이 바라본 우리 회사 업무였어요. 임원급에 바라본. 메이저는 본부장이 바라본 업무였고요. 프로세스는 뭐예요? 팀장이 바라본 업무였고요. 액티비티는요, 개발자가 바라본 업무였어요. 혹은 영업 담당자가 바라본 업무였어요. 그거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조직도를 갖추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였냐면, 그러면 고객이 바라본 업무의 크기는 뭐냐? 이걸 얘기했던 거죠. 그게 뭐였어요? 프로세스나 액티비티, 아니 프로세스나 서브 프로세스는 뭐다? 고객이 바라본 엔드 투 엔드 프로세스의 크기 정도를 말한다. 얘를. 그죠? 자, 그래서 자, 계층도를 그렸어요. 자, 두 번째.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동적 분석을 해야죠. 시나리오 분석. 이걸 시나리오라고 그래도 되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말은 뺄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시나리오라는 분석을 하죠. 시나리오다. 이거는 시나리오 뺐어요. 죄송합니다. 시나리오는 얘가 아니고요. 업무 처리 순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순서. 순서 분석을 해야죠. 순서. 일하는 처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요, 다른 데서는 맵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맵 이렇게도 얘기하고 순서도라고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얘는 움직이잖아요. 그죠? 얘는 움직여요. 그래서 뭐가 돼요? 동적 분석인 거죠. 얘는. 그래서 플로우다. 플로우. 업무 플로우. 순서라는 말보다 업무 플로우라는 말이 더 좋겠네요. 그죠? 업무 플로우. 자, 그러면 얘는요, 결론적으로 누가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그죠? 뭐를 하고, 뭐를 하면 끝난다, 이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그렸지만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돈다, 이거죠. 그래서 흐름이 나타나는 건데, 그 흐름의 의미는요,
누가 뭘 했기 때문에 얘가 돈 거잖아요, 지금. 이게 업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벤트가 나오죠. 모든 분석은 이벤트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모박스. 나는 뭘 하면 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처리죠. 프로세스. 그죠? 프로세스. 내가 뭐 하면 돼? 그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시나리오 분석이죠. 이거는 그냥 그 매뉴얼이라고 그래도 돼요. 그러면 얘는요, 이 문서는 어떻게 돼요? 인풋. 뭐가 들어오면 내가 뭘 하면 돼? 프로세스. 혹은 툴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 뭐를 뱉어내면 돼? 아웃풋.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냥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의 분석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를 가만히 이렇게 연결해서 다시 보면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는 거죠. 회사의 업무의 구조를 파악해 봤고요. 이놈의 시나리오를 파악했더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모박스 하나를 봤더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어야지 요거 하나가 끝나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말 그대로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지금. 그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영환경, 현재 에지지 분석에서 뭐예요? 정보 시스템 현황을 파악해 봐야죠. 현황. 있는 걸 있는 그대로. 그죠? 자, 정보 시스템 현황을 파악한다?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현황 파악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IT의 자산. 이거와도 같은 거죠. 있는 걸 있는 그대로니까. 그죠? 근데 자산에는 우리가 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보이진 않지만 예산도 있죠. 서버는 눈에 딱 보이지만, 그죠? 다른 건 안 보이잖아요. 예산이라는 것도 있죠. IT의 1년 예산. 그 다음에 IT의 인력. 이거를 일단 신경 써야죠. 그죠? 서버 현황, 프로그램 현황, 이건 뭐 당연히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요게다 그냥 옆으로 그냥 쓸게요. 자, 첫 번째 뭐예요? 하드웨어라고 쓰지 말고, 서버라고 하죠, 서버. 시스템 구성. 우리 회사의 시스템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 구성. 이건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되는 거고, 그죠? 애플리케이션 구성. 그 다음 세 번째, 네트워크 구성. 그죠? 네 번째, 데이터베이스. DB. 등. 더해도 되는 거죠. 보안에 대한 구성 더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고요. 서버 시스템 구성은 어떻게 봐요? 이런 서버가 있습니다. 이런 서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그림이잖아요. 간단히 보면. 그래서 얘는요, 이 네모박스 하나가 서버인 거죠. 그죠? 근데 이 서버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서버는 어디 거고요, 얼마에 샀고요, CPU는 몇 헤르츠고, 메모리는 얼마의 사이즈고, 인터널 디스크는 뭐고, 이 용도는 뭐고,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그림 갖고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쓸게요. TPMC. 뭐예요? 분당 트랜잭션 처리율, CPU에 1분에 몇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냐,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서버를 냈어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구성. 자, APP들이 있어요, 전부 다. 근데 많은 APP라고 했지만 여기에선 두 가지 유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발한 거와 그 다음에 패키지용과, 그죠? 그리고 개발 도구도 APP죠. 형상관리 도구도 APP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APP 한마디로 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자, 그래서 두 개 이런 걸 봤어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도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네트워크, 라우터, 외부망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는요, L4 스위치가 있어서 웹서버 두 대를 이렇게 로드 밸런싱 해주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방화벽,
파이어월이 있고요. 이건 웹서버라고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널 뭐로 들어갑니다. 이런 그림인 거죠, 지금. 그럼 이 라우터는 뭐고, 그죠? 이 라우터는 뭐고, 이 라우터의 트래픽 설정은 어떻게 했고, 그죠? 필터링 조건은 어떻게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웹서버는 뭐고, 방화벽의 묶음은 뭐고, 물론 보안은 다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보안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죠. 우리 DB는 뭐가 있다. 이거는 뭐 그림으로는 뭐 그냥 대충 이렇게 DB 모양의 그림을 그렸지만, 현재 구매한 DB. 예를 들어 우리는 오라클 텐지 쓰고 있습니다. SQL 서버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MySQL도 쓰고요. 오라클 텐지랑 SQL 서버랑 인터페이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야지 현황이 파악된 거죠. 그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백업 이것도 다 있어야죠. 자, 그래서 정보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한다라는 건 이게 결론은 에지이즈 분석이라는 내용인 거고요. 이 현황 분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시스템 구성은 기본적으로 서버, 맞죠? 그 다음에 서버의 CPU,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인터널 디스크, 이런 것들 파악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서버 구매비, 그 다음에 이 서버의 용도, 뭐 하는 데 쓰는 건지, 그 다음에 모든 하드웨어는 내용 연수라는 게 있죠. 유지할 수 있는 기간. 그죠? 그래서 내용 연수. 이 서버에 이중화되어 있냐, 이거. 이중화 여부. 그리고 이 서버의 위치, 어딨냐, 도대체. 그리고 이 서버의 담당자. 뭐예요?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파악해야 되고, 애플리케이션 뭐라 그랬어요? 개발한 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패키지 도입한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개발 도구. 그 다음에 형상관리 도구. 그죠? 혹은 배포 서버. 예,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네트워크 뭐가 있죠? 라우터. 그 다음 방화벽. 그 다음 방화벽. 사실 방화벽은 따로 빼도 됩니다. 그 다음에 L4 보안 장비로. 그 다음에 케이블도 봐야죠. 이거는 용량이에요. 네트워크 용량. 이거는 T1입니다. 이건 T3입니다. 이건 E1입니다. 선로예요, 선로. 그래서 선로. 이거 봐야죠. 서버는 서버의 DBMS의 유형. 이건 오라클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간단히 보면. 그죠? 유형. 그 다음에 DBMS 유형 보고 이 서버의 위치. 그 다음에 데이터의 흐름. 그죠? 이런 것들 봐야죠. 근데 사실은 모델링도 봐야 돼요. 모델링도. 왜냐면 우리가 현황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DB는 모델이 있고 애플리케이션은 설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왜? 목적이 얘거든요. 지금. 얘가 아닙니다. 그죠? 정보화에 대한 계획의 목적은 얘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쓰긴 했지만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분석에서는 지금 평가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본 거지, 그냥.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자,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자. 그림을 약간 좀 복잡하긴 해도 얘는 이제 얘가 되는 거고요. 얘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제목을 하나 붙여주죠. 여기는 현황을 파악한 거고요. 현황. 그죠? 거긴 뭐 자산을 파악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뺄게요. 차이 분석. 이거 그냥 여기에다 뺄게.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왜냐면 이 차이 분석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ISP는 사실 이쪽의 차이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쪽 업무 프로세스 차이를 보자. 그러면 이제 팔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따로 이렇게 빠져야죠. 이렇게. 그죠? 업무 차이도 본다면. 그죠? 정보와의 차이 분석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 우리는 차이 분석 갭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뭐라 그래요? 그냥
BMT라고 해도 되죠. BMT, 벤치마크 테스팅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서버에 대해서 TPMC를 테스트한다? 그것도 BMT이긴 한데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것만. 자, 그러면 차이 분석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때가 뭐가 있어요? 대상, 어디를 갖고 할 거냐, 어느 기업을 모델로 할 거냐, 이게 있어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진 사례를 결정해야죠. 도대체 선진 사례가 모범 기업이 어디냐, 그죠? 만약에 모범 기업이 없거나 모범 기업을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성숙도 모형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평가 기준이에요. 성숙도 모형은, 그죠? 평가 기준이에요. 자, 성숙도 모형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대상을 정했어요. 그럼 뭐 일정 방법 물론 다 정해야죠. 어떻게 비교할 거냐 다 정하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진단 항목이 나와야죠. 어떻게 비교할 거냐, 체크리스트가 나와야죠. 그죠? 이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잡냐에 따라 물론 얘기는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쭉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잡았다 이거예요. 이 체크리스트는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뷰를 뒀어요. 뷰. 관점을 정해놨고, 그 관점이,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점검해야 될 거, 그냥 쓰면 돼요. 그냥. 첫 번째 모델 봐야죠, 모델. 모델링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 또 뭐 봐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 기법도 봐야 되고, DB 보안도 봐야 되고, 관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틀려요, 지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 이걸 봤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두 번째 필드에는 뭐가 있어요? 평가 항목이 여러 개 있겠죠. 정규화를 하셨습니까? 모델 표준은 잡았습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요? 점수와, 그죠? 점수와 성숙도 등급. 결과적으로 간략히 적긴 했지만 엑셀로 체크리스트 만들어 체크하고 100점 매겨라, 그냥 그 얘기인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모델이나 애플리케이션이나 혹은 네트워크나 혹은 업무나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구분이라고 쓰죠, 비어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100점이 나오면 목표 점수 대비 뭐가 나오니까 차이 분석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차이 분석을 해서 목표 점수 대비 뭐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요? 개선 과제가 나오는 거죠. 끝내는. 이렇게 고쳐라, 그런 얘기잖아요. 개선 과제는. 그래서 일단 개선 과제 리스트를 해두고 그 리스트가 너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개선 과제별로 우선순위화를 하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는 거, 이거 분류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화 작업을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추진 방법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방법은 뭐예요? 이제 LGG 봤으니까 신 모형이잖아요. 새로운, 그죠? 그래서 여기는 신 기업 모형. 뭐예요? 이거를 다시 그려라, 그 얘기인 거죠. 이걸 다시 그려라. 그러면 신 기업 모형, 다른 말로 뭐예요? 투비. 이거를 그려나간다 이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 중요한 게 나왔어요. 자신이 공부를 하다가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이 왼쪽에 요 제목 정도만 정리를 해요. 그러면 마인드맵의 정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책에 목차고 보면 되지 뭐 의미가 없죠. 그래서 환경 분석이 나오면 방법과 그 안에 키워드 뭐로 써야지, 거기까지 다 나와야지 이 맵이 의미가 있고 이 정리가 도움이 되지, 왼쪽에 틀만 조금 잡아주면요 그냥 리뷰만 한번 한 거예요. 별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기업 모형 뭐 어떻게 해요? 얘도 둘로 나눠지죠. 얘는 신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형과 신 정보 시스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신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지금 이거잖아요. 현황을 이렇게 파악해봤고 체크리스트로 업무를 이렇게 차이 분석했더니 이런 개선 과제가 나와서 업무를 이렇게 고칩시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게 바뀌면서 다시 그려지는 것 뿐이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 그냥 이름만 적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계층. 그 다음에 뭐예요? 흐름 분석. 업무 프로세스 흐름. 그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쓰지는 않았지만 업무를 분석한다라는 건 디폴트로 뭐예요? 조직 분석도 있다라고 그랬죠. 조직, 책임과 역할 정의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조직, 그 다음에 책임과 역할. 이게 나오면 어느 조직이 어떤 업무를 합니다. 상관성 분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상관성 분석. 이거는 어떤 업무는 누가 한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업무를 누가 한다. 자, 그 다음에 신정보 시스템은 이거의 문제점의 개선 과제에서 이거를 다시 그려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좀 다르게 표현하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구성, 그 다음에 뭐 서버,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그 다음에 DB, 그 다음에 용량 산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다시 한번 그린다 이거죠. 그죠? 그냥 그거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래서 투비를 했어요. 그럼 투비가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언제 할 거냐? 그냥 이행 방안 잡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지막은 IT 마스터 플랜. 계획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 여기에 나오는 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이거랑 똑같죠? 여태까지 했던 거. 이 ISP의 목표. 그죠? IT의 전략. 우리 IT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CSF. 그 다음에 범위. 그죠? 전체 시스템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네 번째 추진 주체. 다섯 번째 일정. 여섯 번째 투자 계획. 일곱 번째 평가. 평가 지표, 평가 방법. 결론은 이거를 그냥 문서로 만드는 게 ISP의 마스터 플랜이 되는 거고, 얘의 역할은 지침과 가이드의 역할을 해준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ISP를 이렇게 봤어요. 자,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보면요, 이제 하나 좀 빼보자고요. 장점. 뭐가 좋아져요? 뭐가 좋아지는지 한번 봐보자고요. 그래서 자, 우리는요, 한번 보면 CIO, 그죠? IT 임원 측면에서 한번 이런 계획서가 이게 뭐가 좋아지는지. 또 하나, 이거는 외부 기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외부 기관에 의해서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져요? 객관적이다 이런 말을 갖고 있죠. 그죠? 왜? 내가 내 스스로 하면 보통 주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CIO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IT 시스템의 기본적으로 방향성도 볼 수가 있고요. 맞죠? 아, 정보화는 이렇게 우리 조직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비즈니스 지원, 우리가 비즈니스에 뭐를 지원하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원을 하기 위한 재배치, 자원의 재배치 방안, 이런 것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IT 예산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IT 예산에 대한 타당성, 이게 되는 거고요. 이게 타당해야지 여기에서 무슨 SLA 이런 말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CIO고, 그 다음에 IT 관리자 입장에서 그냥 말을 만들어 쓰는 거야, 이건 다. 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장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좋아요? 이거 하면 전체 현재 정보와 자산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죠, 일단.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 뭔지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보와 자산의 현황 파악이 되는 거죠.
현황파. 이거를 뭐 IT 어셋 매니지먼트라고 해도 되고요. 매니지먼트 시스템, IT AM이라고 그래도 되고요. 그죠? 그냥 정보와 자산에 대한 현황파. 그리고 담당자가 누군지도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기반한 뭐예요? 기반한 인력 배치. 중장기,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을 기반한 내 팀원의 인력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인력 배치 방안도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 IT 서비스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를 아는 거죠. 일은 많지만 이 중에서 뭐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냐,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현업 입장에서는 이걸 하면 뭐가 좋아요? 현업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요 정보와 요구사항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목표를 지원해준다, 전략을 지원해준다, 그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현업 팀의 전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IT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지원을 통해서 뭐예요? 비즈니스 추진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유형이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래서 비즈니스와 IT 간의 협업이 가능하다. 사실은 이 말은 여기다 써도 돼요. CIO에다가. CIO 협업이 가능하다. 그죠? 그런 것들이 장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장점에 나왔던 말의 근거는 사실은 얘였죠. 그죠? 이 문서 하나하나가. 그래서 거꾸로도 봐야 돼요. 만약에 이 계층도가 없으면 뭐가 문제가 되지? 장점에서? 그럼 뭔가 빠져요, 분명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장점 하나만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